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마늘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왜 똑같이 마늘을 먹어도 건강 효과가 다를까요? 얼마 전 75세 되시는 어르신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생마늘을 드셨대요. 그런데 점점 속이 쓰리고 트림이 올라오더랍니다. 게다가 손자가 할머니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리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로 바꾸셨더니 놀랍게도 속쓰림이 사라지고 오히려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같은 마늘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조리법 하나로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번 블루베리, 귀리, 녹차에 이어 오늘은 세계 슈퍼푸드로 자주 언급되는 마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마늘 섭취법을 말씀드립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은 참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다치고 산화될수록 더 강력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열과 시간, 자르는 방식,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이 가장 많습니다. 구운 마늘은 알리신이 줄지만 다른 좋은 성분이 늘어납니다. 다진 마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성분이 파괴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위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둘째, 흡수율이 좋아야 합니다. 셋째, 항염 효과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조리법에 따라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생마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알리신 함량이 최고이고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 혈관 건강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기준에서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첫째,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약해지는데 생마늘의 강한 자극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마늘이 철분이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생마늘을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셋째, 마늘 냄새와 채취가 심해집니다. 생마늘은 소화 과정에서 화합물이 혈액으로 들어가 피부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납니다.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마늘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일부 분들에게는 저혈압이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마늘이 맞는 분은 누구일까요? 소화 기능이 좋고 위장 질환이 없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위염, 역류성 식도염, 빈혈이 있거나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운 마늘은 알리신이 줄어들지만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늘어납니다. 이 성분을 영어로 SAC라고 부릅니다. 이 SAC는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생마늘보다 효과가 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위 자극이 거의 없어서 속쓰림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꾸준히 먹기 가장 쉽습니다. 생마늘은 맵고 자극적이라 매일 먹기 힘들지만 구운 마늘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시니어가 실제로 가장 많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구운 마늘로 바꾸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손발이 덜 차갑고 혈압이 안정되고 체력이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영양사로서 제가 봤을 때 구운 마늘은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진 마늘을 사용하십니다. 고기 볶을 때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 양념장에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진 마늘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기와 접촉하면서 알리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마늘을 다지는 순간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둘째, 냉장 보관하면 산화가 더 가속됩니다.
시중에 파는 다진 마늘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간이 갈수록 건강 성분이 줄어듭니다. 셋째, 고기를 볶을 때 넣으면 고온에서 항염 성분이 소실됩니다. 보통 고기 볶을 때 2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 온도에서는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진 마늘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지만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맛을 내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건강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썰고 10분 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썰자마자 바로 조리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마늘을 썰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그냥 두세요. 이때 알리나아제 효소가 작용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10분 정도만 두셔도 알리신 생성이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세요. 마늘을 썰어서 도마 위에 10분 놔두었다가 조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160에서 180도 이하 저온 조리입니다. 마늘을 구울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160에서 180도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이렇게 구우면 항염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잘 유지되고 위 자극이 최소화됩니다. 시니어에게 최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장기 복용을 원하신다면 흑마늘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고온 고습에서 숙성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신이 SAC로 전환됩니다. 소화 부담이 전혀 없고 체감 효과는 가장 꾸준합니다. 단, 흑마늘은 당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생마늘 기준으로 하루 한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구운 마늘은 자극이 적으니까 4쪽에서 6쪽까지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대입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위를 가장 많이 상하게 합니다.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저녁 늦게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마늘을 먹으면 체취가 심해지고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마늘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혈압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만 드세요. 항응고제나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이 약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나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빈혈이 있거나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도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생마늘이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저온에서 구운 마늘을 우선으로 드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마늘은 조리법을 바꾸는 순간 시니어 보약이 됩니다. 생으로 먹는다고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운 마늘과 흑마늘 중심으로 드시고 생마늘은 보조로만 드세요. 마늘 썰고 10분 두기, 저온 조리, 식후 섭취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세계 슈퍼푸드 시리즈에서 4번째, 마늘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하나씩 식단에 넣어가시면 약이 아닌 음식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슈퍼푸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